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형, 개미형입니다. 어렵게 상승을 시작했던 비트코인이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은 이전과는 결이 조금 다른 꽤 위험해 보이는 흐름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캔들 모양과 이평선 구조로 왜 위험한지를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일본 캔들 모양을 볼 건데요. 1월 1일부터 1월 5일까지 계속 양봉으로 마무리를 해준 모습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상승하나 알아차렸을 때 그때가 바로 이 캔들입니다. 왜냐면 밑꼬리가 없죠. 다른 캔들들은 조금이라도 밑꼬리가 약간씩 있는데 여기는 밑꼬리가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1월 4일, 1월 5일 이렇게 없죠. 사람들이 알아차렸을 때 조금의 조정도 주지 않고 조금씩 밀어 올렸다라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빠르게 여기서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좋았을 건데 생각보다 이 캔들에서 많은 개미들이 롱에 탑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더 꺾어주기 위한 그런 움직임으로 보는데 이 전에 나왔던 이렇게 뭐 하락시켰던 이런 움직임보다 지금 자리가 굉장히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그걸 계속 설명드릴 건데 안 좋아 보이는 움직임은 이 1월 5일의 캔들 이 하단 부위를 깨고 어제의 캔들이 마무리가 됐죠. 보통 이런 캔들이 나오고 나서 상승을 하려면 오늘 캔들 아직 마무리하려면 한 2시간 정도 남았어요. 근데 이 캔들이 어제의 이 저점을 건드리지 않고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다면 혹은 뭐 음봉으로 마무리를 했더라도 이 저점을 깨지 않고 마무리를 했다면 조금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또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움직임을 만들었어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결코 좋은 움직임은 아닙니다. 보면 또 오늘 캔들에서는 이 1월 4일의 캔들의 저점까지 깨고 마무리가 된 상태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기를 깼다라는 게. 3일봉으로 가볼게요. 이 3일봉으로 가보면 일봉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전 캔들의 저점을 건드리지 않고 계속 올려줘야 되는데 이 3일봉은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시간대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캔들의 저점을 건드리지 않고 계속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혹은 뭐 이 몸통에 절반까지는 꼬리를 만들어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곤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캔들이 2일하고 3시간 정도 후에 마감이 됩니다. 어쨌든 이 정캔들의 저점을 건드렸어요. 근데 시간은 3시간 지우고 한 48시간 남았습니다. 이걸 양봉으로 메꾸던지 아니면 조금 말아 올려서 마무리를 하던지 48시간 동안 앞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는 딱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48시간 안에 양봉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고점을 높여주고 이렇게라도 마무리를 해야 된다. 최소의 움직임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음봉으로 마무리를 하더라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더라도 다음 캔들에서는 어쨌건 무조건 뭐 작은 양봉이라든지 큰 양봉으로 가줘야 돼요. 이런 시나리오가 나와줘야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200선의 위에 있지만 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흐름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걸 설명드릴 건데 일단은 주봉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봉은 4일 정도 남았습니다. 주봉도 마찬가지예요. 네, 주봉도 지금 이 캔들의 딱 50% 여기까지는 꼬리를 만들 수는 있는데 어쨌건 양봉으로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네, 주봉도 이런 숙제가 남았어요. 네, 요렇게요. 일시적으로 갔다 오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됐을 때 3일봉에서의 반전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건 남은 48시간을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왜 시간이 별로 없느냐 그걸 설명드려 볼게요. 이평선 구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봉 이평선이고요. 제가 보고 있는 이평선은 지금 600일선과 그 다음에 이 단기 이평선들이에요. 50, 37, 25선입니다. 보면 아래에서 조금 꼬여 있죠. 완전 역배열은 아니지만 어쨌건 이 600선 아래에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600선 위로 올라와주기 위해서는 계속 이 위쪽에서 어찌 됐건 추가 상승은 못 하더라도 뭐 양봉을 조금씩 만들어줘야 꺾여서 돌려서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 모양을 자세히 보면요. 이 노란색 50선은 하방으로 꺾이고 있고 그 다음에 25선은 각도가 살짝 꺾이고 있습니다. 약간 꺾이고 있죠. 이제 음봉으로 마무리되면 더 꺾이고요. 수평으로 눕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올라오려면 또 숙제가 남겨진 거예요. 계속 어쨌든 더 내려오면 안 된다. 그런 모양으로 보여요. 이 600선을 이제 깨고 마무리가 되면 600선에 저항을 맞는 거고요. 내려왔을 때는 바로 역배열로 바뀔 수 있는 이 모양의 이평선들이 강하게 하방으로
밀어낼 수가 있다.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일봉의 이평선 구조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3일봉도 비슷합니다. 3일봉도 제가 보고 있는 이평선은 200선이에요. 200선. 200선하고 일봉의 600선하고 비슷한 위치로 볼 수 있어요. 근데 3일봉의 7선이 밑에 있죠. 이것도 올라오다가 약간 눕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일봉이 이 밑으로 깨고 만약에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7선은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200선은 이렇게 되고요. 이랬을 때는 강하게 밑으로 이 저점을 깨는 하락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때도 계속 시간이 없다, 막다른 길이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은 지금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남은 48시간이 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보통 이평선은 25선을 봐요. 20선은 보지 않는데 3일봉에서의 20선과 25선을 다 켜봤어요. 200선 밑으로 20선은 데드크로스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건 캔들은 위에 있어요. 캔들이 이 위에서 유지가 되면 이게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아오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모양이 나와요. 과거로 가보면 20선이 데드크로스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돌리니까 큰 상승이 나왔죠. 이때도 큰 하락 뒤에 나왔던 움직임이에요. 두 개의 선이 다 200선을 데드크로스 했을 때는 엄청난 하락이 나왔습니다. 밑으로 가보면 코로나 빔 때 이때는 데드크로스를 먼저 했어요. 약간 이때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선은 위에 있고 20선은 데드크로스를 한 상태인데 여기서 밀어 올려주면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림. 2018년이죠. 이때도 보면 이렇게 다 데드크로스를 하고 엄청난 하락으로 이어졌죠. 이런 움직임.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갈림길에서 어떻게 행동하실지 그걸 결정해 두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건 남은 이 48시간이 중요해 보여요. 이 캔들이 200선 밑에서 마무리를 할 거냐, 아니면 말아 올려서 좀 위에서 마무리를 시킬 거냐, 아니면 다 말아 올리고 고점을 뚫어주는 양봉으로 마무리를 할 거냐, 이게 우리가 지켜봐야 할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200선을 깨고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저항받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때 내려올 때 매수했던 알트 100% 정리하고요. 장기 물량도 한 50% 이상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계획이 필요한 시기예요. 무조건 버티면 당연히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 힘든 시간을 견디는 이 마음이 회복이 힘들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이 회복이 안 되면 상승장이 다시 오더라도 절대로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그냥 계속 상승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상승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